전국의 저명 의료인 150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폐쇄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에서 100여 개 이상의 식당, 술집들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에 합의하고 오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온라인 수학 신입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PPP 대출금의 사기성 대출 사례가 드러나면서 연방 당국이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오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재택근무로 뱃살이 찐 시민들이 늘어나 뉴욕시 5수선 가게는 깜짝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하루 사망자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저명 의료인 150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폐쇄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해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5일 하루 미주 전체 사망자는 2,037명으로 20일에 1,038명 이후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는 6,297명을 기록해 누적 사망자는 13만 6,90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환자는 55,187명이 나와 전체 환자도 422만 9,624명으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저명한 의료 전문가, 과학자, 교사, 간호사 등 150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국가를 다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만행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알래바마, 플로리다 등 남서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감염자가 가장 많은 플로리다는 술집 영업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9,343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 42만 3,855명을 기록하면서 뉴욕주를 제쳤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누적 확진자는 캘리포니아의 45만 3,659명에 이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46개 병원이 응급실이 포화 상태입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17세 이하의 아동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17세 이하 어린이는 23,170명이었는데 7월 24일에는 31,150명으로 뛰었습니다. 8일 동안 양성 반응을 보인 아동 수가 34%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아동 입원 환자도 23%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에서 100여 개 이상의 식당, 술집들이 사후적 거리 등을 무시하고 영업하다 적발돼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주 경찰과 주 주류국 요원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식당, 술집 등 105곳을 적발했다며 주류국이 이들 적발 업소에 대한 주류 판매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테이블 배치의 6피트 거리 유지를 무시했으며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3단계 경제활동 재개 후 퀸즈 지역 아스토리아에 있는 한 식당이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몰리는 가운데 요란스러운 술 파티를 열어 문제가 되자 뉴욕주 전역 1,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총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0여 개 업소의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그 업소들이 시 행정당국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주 내용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위반 또는 리커법, 식당 매장 내에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새로운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 숙지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혼란한 가운데서 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상당히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지가 되고 홍보가 돼야 할 일인데 주위 사람들한테 듣거나 또는 심의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단속들에 대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 팬데믹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법망에 걸리지 않게끔 저희들이 서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 입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매장들이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일 수밖에 없죠. 안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3차례 이상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삼진 아웃 규정을 적용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에 합의하고 오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행정부와 공화당은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합의하고 오늘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에 마련한 추가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로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며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 복귀 장려금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공화당 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의 경우 철회된 상태입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왔습니다. 한편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2조 달러나 차이가 나는 데다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을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다 역풍 끝에 물러섰던 미국 정부가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혔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대학 당국자들에게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 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곧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100% 온라인 수강을 하더라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신입 유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하려는 신입 유학생들을 주로 겨냥한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공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주일여 만에 전면 철회했습니다. 한편 교육협의회 측은 이미 이런 일을 우려해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도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 이민자를 타깃으로 삼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하고 있다며 IC의 조치에 대해 미국 의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발표가 국제 유학생들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불필요하고 비미국적이라고 비판했고 뉴저지주 교육부도 믿을 수 없고 외국인 혐오적이며 불법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미국 대학은 전체 대학의 12%인 1,250여 곳에 이릅니다. 2019-2020년 미국 내 유학생은 약 11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한국인 유학생은 52,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금이 부당하게 유용되거나 무자격 기업들의 사기성 대출 사례가 드러나면서 연방당국이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법무부, 재무부 등이 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은 PPP 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거액을 융자받았거나 PPP 자금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환수와 함께 기업과 업주를 형사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연방법무부는 최근 연방국세청과 연방주택융자당국, 우정국 등에서 전문 수사관들을 대거 차출해 PPP 대출 사기와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거액의 PPP 대출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다 연방검찰에 적발돼 기소된 업체와 업주가 이미 전국 11개 주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PPP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납세 실적이나 사업 실적을 위조한 PPP 사기 융자 업체들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PPP 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당국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닌 거액의 자금을 수혈받은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벌일지가 연방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200만 이상 PPP 자금을 받은 기업은 전체 PPP 대출의 0.6%에 불과한 3만여 곳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이 받은 PPP 자금 규모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오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더나의 3상 시험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으로 이번 시험에 3만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플라시보를 투여받게 됩니다.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의 상태를 비교 관찰해 백신의 효용과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기업 등은 브라질 등지에서 소규모 3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3월 임상시험 결과 피실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이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으나 초기 단계 시험이고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3상 시험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 10억 회 투여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미 정부로부터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경찰 과격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많은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애틀에서는 시위대가 대치 중인 경찰에 돌과 폭발물 등을 던져 많은 사람들이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등 59명이 부상하고 경찰서 등이 파손됐으며 경찰은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50일 넘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포틀랜드에서도 방독면을 쓰거나 방패, 하키스틱 등을 들고 나온 시위대가 건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펜스 돌파를 시도하며 경찰을 향해 돌과 폭발물을 던지며 격렬히 대치했습니다. Someone got shot.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시위대 한 명이 주 의사당 근처에서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시위를 벌이던 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포틀랜드와 시애틀 경찰은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이달 초 포틀랜드에 연방요원들을 파견한 데 이어 다른 도시들로까지 연방요원 파견을 확대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인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은 지난주 스스로 시위대에 합류, 연방요원들의 시위 진압 투입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연방요원들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뒤지고 있는 것을 만회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분노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었지만 시위가 폭력화되고 시위자들이 침략자로 간주된다면 시위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뉴욕시 옷수선 가게는 깜짝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뱃살이 찐 시민들의 옷수선 의뢰가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시 전역 세탁소 등에서 일하는 재단사와 봉제사들도 업소 폐쇄로 타격을 입었지만 6월 들어 재택근무로 살이 찐 손님들의 옷 수선 주문이 밀리면서 예상치 못한 수입을 얻고 있다며 일부 재단사들의 수입은 평소보다 8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마이클 시무노프는 뱃살이 늘어 바지를 조이는 단추를 없애달라거나 허리 사이즈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다며 사람들은 살이 쪄 불편해지면 운동을 하지만 바지 사이즈를 늘리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퀸즈의 또 다른 양복점 주인인 포르피리오 아리아스는 자신과 가족 역시 최근 바지품을 늘렸다며 모두 살이 쪘다고 말했습니다. 한 재단사는 옷품을 늘려달라는 여성 고객에게 무리하게 허리 사이즈를 늘리면 옷 맵시가 망가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당장 불편하다며 고쳐줄 것을 요구해 바지 3벌을 수선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 세탁소의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80에서 90%나 감소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봉쇄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단사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깜짝 호황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Cities are in bind as unrest flares over U.S. actions. Escalation of protests, new outrage and clashes in response to federal agents on streets. 연방정부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도시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항의 확대, 거리의 연방 요원에 대한 새로운 분노와 충돌. 최근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는 잠잠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주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방 주들에게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With some demonstrators embracing destructive protest methods and the police often using aggressive tactics to subdue both them and others who are demonstrating peacefully, the scenes on Saturday night
in places like Seattle, Oakland, California, and Los Angeles recall the volatile early days of the protests after the death of George Floyd at the end of May.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공격적으로 제압했습니다. 토요일 밤 시애틀,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는 5월 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직후 시위를 연상케 했습니다. 관련 기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The latest catalyst was the deployment of federal law enforcement agents in Portland, Oregon, who militarized efforts to subdue protests around the federal courthouse, have sparked mass demonstrations and nightly clashes there. They have also inspired new protests of solidarity in other cities, where people have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federal government exercising such extensive authority in a city that has made it clear it opposes the presence of federal agents. 가장 최근에 촉매제는 오레곤주 폴랜드에 연방 요원을 배치한 것인데 오레곤주 폴랜드에서는 법원 주변에서 군사 작전과도 같은 시위 진압이 대규모 시위와 야간 충돌을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연방 정부가 연방 요원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한 도시에서 군사 작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시들에서 새로운 연대 시위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포스트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Running riot, 폭동이 전국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Dem cities explode in night of violence across America. 미국의 민주당 주들에서 밤에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A man attempts to kick off NYPD's vehicle's mirror over the weekend during a solidarity with Portland protests in Manhattan. Riots rocked cities from coast to coast. 사진 보시면 시위자가 NYPD 차에 백미러를 발로 차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포스트의 이 같은 기사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시위가 뉴욕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스테파니 장 후보가 법원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 법원의 에스텔라 데라크루스 판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한 우편 및 잠정 투표 등 모든 표를 재검토하고 재개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 후보는 경쟁자인 신디 페레라 후보의 친인척들이 팰리세이드 파크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팰리세이드 파크 선거에 투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FDA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중 무려 77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불량 제품에서 소독제의 핵심 연료인 에탄올 대신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메탄올 첨가 제품들은 에탄올로 표기해 판매되고 있었으며 FDA는 문제가 된 제품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FDA 관계자는 FDA 승인을 받았다는 말도 의심해보라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 셰리프는 지난 3월 29일 실종된 애리조나 주립대 최준석 교수의 시신이 관내 서북 지역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지난주 발견됐으며 최종 확인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3월 최 교수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살해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 교수의 살해 용의자로 올해 18세 남녀를 검거했으며 수건의 강도와 절도, 차량 절도 혐의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퀸즈 플러싱의 7번 전철 메인스트리트역에서 29세 여성에게 강제 추행 후 달아난 흑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5피트 7에서 10인치가량의 신장에 범행 당시 뉴욕 양키스 모자, 흰색 티셔츠, 보라색 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74스트리트 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올지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치만이 미래의 코로나19를 막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